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 말고 그 외 전기차 소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사실 국내에 전기차 출시된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새 전기차 신차 출시가 좀 뜸하죠. 우리나라에 작년만 하더라도 되게 좀 나온다 이렇게 말은 많았는데, 정작 그것들이 출시를 하니까 또 이제 없어. 제가 개인적으로 아우디 Q4e-Tron은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뭐 스펙이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실물 디자인 진짜 좀 보고 싶을 정도로, 아우디가 정말 디자인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국내에 출시될 수입 브랜드 중에는 그나마 좀 기대하는 게 Q4e-Tron인데 뭐 말이 없어요 지금. 말이 없어. 그래서 해외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들려는 소식, 네, CATL이죠. 중국에 컨템포러리 해가지고 어쩌고저쩌한 엄청난 뭐 이런 배터리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 회사라기에는 그냥 전세계 최고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좀 높은, 그러니까 전세계 1등을 지금 찍고 있는 그 배터리 공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BMW가 CATL로부터 배터리 공급을 받는데, 네, 원통형 배터리를 2025년부터 좀 공급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썰이 돈다,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기존에도 BMW의 전기차들이 CATL로부터 배터리를 공급을 많이 받아왔어요. 일단 대표적인 예로 BMW iX 있지 않습니까? iX 중에 iX40 모델, 그 배터리가 좀 적게 들어간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는 전량 CATL에 각형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iX50 모델, 제가 iX 살 거면은 어떻게든지 50 구하세요. iX급 사실 정도면은 2천만원 정도 추가하는 거 솔직히 일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iX50을 사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iX50에는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공급 업체가 좀 트름에 따라서 이원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테슬라도 이렇게 좀 이원화, 3원화 이렇게 해가지고 배터리를 공급받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BMW가 이제 원형 배터리를 쓰게 됐다. CATL 원형 배터리 쓴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공급 업체를 다양화시키는 것, 그리고 전기차를 만들 때 쓰는 전기차의 이 배터리 폼팩터를 여러 가지로 바꾸는 거,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이런 거를 잘 해왔죠. 모델 S, X에는 1860 배터리, NCA 배터리 들어가고, 모델 3, 모델 Y 롱레인지급, 퍼포먼스급에는 2170 배터리, NCA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다 이제 모델 Y AWD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사스에서 생산한 4680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있고, 모델 3 IWD 모델, 저가형 모델이죠. 상대적으로 가장 기본형 트림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각형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공급원을 다양하게, 그리고 쓰는 것도 다양하게 하면은 뭔가 뭐 보틀넥 현상, 배터리 공급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도 다른 쪽으로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를 한 가지만 쓰게 되면은 만약에 그 배터리의 공급이 뭔가 좀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급이 딸린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 때문에 제대로 생산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업체도 이렇게 다양화하는 거 되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BMW도 그나마 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BMW도 iX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iX 안에서도 이원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쓰게 된다, CATL에. 아마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아닐 것 같고 NCA 배터리, 뭐 NCM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뭐 나와봐야 알겠죠. 2025년이니까 이게 되게 멀어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금방입니다. 네. 뭐 3년 뒤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굳이 BMW를 왜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를 쓴다고 하는 걸까? 단순히 폼팩터만 변경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것도 맞아요. 다양하게 쓰는 것도 당연히 원인 중 하나겠지만, 기존의 BMW는 각형을 썼는데 원통형을 쓰면은 뭔가 얻게 되는 이점이 좀 더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사실 뭐 보여드리려고 찾은 거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게 각형 배터리고요. 이렇게 동그란 거 건전지같이 생긴 게 바로 원통형 배터리죠. 너무 당연한 소리인가? 그러면은 이 각형과 원통형 어떤 것이 좋냐? 딱 찝어가지고 어떤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 배터리가 재밌는 게 이런 폼팩터의 차이 때문에 얻어지는 특성 같은, 어떤 거는 장점이 되고 어떤 거는 단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BMW가 이제 원통형도 쓴다고 하니까 원통형의 장점부터,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공급받기가 좀 수월하죠. 이게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배터리,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 1860 배터리라든지 2170 배터리는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쓰는 뭔가 전자
장비, 뭔가 이 툴 이런 거를 뜯어서 보면은 진짜 일회용 배터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고, 여기 파워 같은 것들 좀 이점이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원통형 배터리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건데, 배터리 셀들이 굉장히 많고 이 셀들을 연결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4.2V 풀충 기준으로 4.2V 쫙 깔려있는 것에서 1.A로 쫙 이렇게 쏴주게 되면은, 근데 이걸 확 다 더해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고출력을 내기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통형 배터리 장점, 공급받기가 쉽고 그리고 고출력을 내는데 유리하다. 그러면은 각형의 장점, 나머지는 그럼 다 각형이냐? 네, 실제로 테슬라가 원통형을 써가지고 뭐 원통이 만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많이 넣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보면은 현대기아에서 쓰고 있는 파우치 배터리나 BMW에서 쓰고 있는 각형 배터리 쪽이 좀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통형이 만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각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통형에 비해서 빈 공간이 좀 적죠.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파우치도 마찬가지인데, 이 원통형을 쫙 이렇게 깔아놔요. 배터리 팩처럼 이렇게 쫙 깔아놓으면은 당연히 그 사이에 빈 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아마 옛날 수능 공부할 때 이 사이에 면적을 구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면적이 상당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빈 공간이 남게 됩니다. 물론 테슬라는 이 빈 공간을 최대한 이용한다고 여기에 이제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그런 뭐 루트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돌아가고 해가지고 알뜰살뜰 쓰고 있는데, 각형 배터리는 그냥 그런 게 굉장히 좀 최소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무게당 에너지 효율 좀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효율상 이점이 있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생산 공정 자체가 되게 좀 간단하다는 겁니다. 다른 이 실린더리컬 배터리에 비해서. 그리고 연결하는 부위들이 좀 상당히 좀 최소화된다는 것도 장점인데, 예를 들면 이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2V짜리 이런 건전지 같은 것들로 막 예를 들면 4,000개, 5,000개 이렇게 깔아놓는단 말이죠. 결국에 이거를 다 하나씩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개를 묶어서 연결하고 그것들을 다시 연결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접점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공정도 추가적인 공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추가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이게 심도 있는 좀 기술력이 좀 높아야 됩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이거를 잘하고 있는 건데, BMS 시스템이 똑똑하지 못하면은 이 수천 개의 셀드 중에 어떤 거는 좀 이제 배터리가 좀 볼티지가 낮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볼티지가 높을 수도 있고, 이거를 4,000개, 5,000개 이 배터리에 이 전압을 모두 일정하게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뭐 폐경이나 뭐 파우치 뭐 이런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수천 개를 쓴 것이 아니니까 좀 더 배터리를 운용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 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얘가 각형이 효율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리튬 인산소 배터리 같은 경우 테슬라에서도 각형을 쓰고 있죠. LFP 배터리 타연해가지고는. 리튬 인산소 배터리는 원래 그 자체가 배터리 밀도가 좀 떨어지니까 원통형보단 이렇게 각형으로 써가지고 좀 더 효율을 높인다. 상대적인 저가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고출력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를 쓸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BMW가 이런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해서 쓴다. 고출력을 낼 수 있는, BMW 하면 또 상대적으로 좀 스포츠 성향 그런 차들을 많이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고출력을 내는 데서도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다양화하는 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 배터리 쓰는 거를 다양화하는 그런 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BMW가 뭐 여기 대표가 와가지고 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좀 더 미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전기차 개발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이런 사실만 봐도 좀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다양화하고 정말 전기차에 몰두한다고 하면은 BMW는 좀 잘 만든, 지금도 사실 iX라든지 iX50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잘 만든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차들로 이렇게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은 향후에도 좀 괜찮게 나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 보면 이제 저도 뭐 은연중에 독삼사들이 좀 많이 딸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지만, 지금 기준으로 좀 아무래도 기술력이라든지 충전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뒤처지는 게 그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충전 속도는 정량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하지만 계속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은 좀 매력적인 그런 전기차들 만들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된다고 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BMW 같은 경우. 벤츠는 아우디 같은 경우 폭스바겐 그룹에 묶여 있으니까 BMW와 아우디가 되려 좀 문제 없어 보이는데, 벤츠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네, 이렇게 BMW도 다양화하는 선택, 이거는 되게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BMW만 말씀드리기 아쉬우니까 이제 루시드와 리비안, 제가 이거에 대해서 거의 처음 다루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다루지 않았나 싶었는데 제가 올린 영상들 보니까 리비안, 루시드에 대해서 진짜 한 번도 안 다뤘더라고요. 어떻게 전기차 읽어드리는 남자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렸지 싶어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소식은 사실 아닙니다. 네, 루시드랑 리비안, 테슬라를 좀 위협할 수 있는 스타트업 같은 거라고 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요새는 그래도 옛날에 저는 여기 대해서 좀 막 그렇게 막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주식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막 해가지고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별도로 뭐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쉴드 쳐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루시드 좋습니다, 리비안 좋습니다 하면은 또 그로 인해서 뭐 제가 하는 거에 따라서 주식을 사신 분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사실 어느 쪽에 뭐 편향돼서 말씀드리기보다 그냥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리면 어릴 뭐 다 잘 하지 않으실까? 괜한 기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해요. 같기도 해요? 네, 드린 겁니다. 일단 루시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루시드 같은 경우 지금 리콜을 진행하고 있죠. 1100개 차량들에 대한 리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이더넷, 하네스라든지 이쪽에 모니터 쪽이 연결된 그쪽 하네스 부분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를 갈아주는 리콜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딱히 뭐라고 뭐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이게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정작 제 차 테슬라만 하더라도 지금 후방 카메라 이슈가 있죠. 이게 트렁크가 접히고 열리고 하면서 그 하네스가 계속 이렇게 꾸깃꾸깃해지면서 단선이 되면서 후방 카메라가 안 보인다. 따라서 이거를 갈아주겠다라고 지금 리콜을 진행을 하고 있죠가 아니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리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품이 없어가지고 리콜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거 진짜 이건 테슬라의 문제야. 제가 요새 테슬라 까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저는 네, 택가가 아니고 네, 무지성 택바도 아닙니다. 이런 거 보면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아무튼 이런 거를 보면은 통상적인 리콜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그거랑 같이 좀 나온 것들이 좀 이런 뭐 퀄리티 이슈라는 거죠. 사실 이게 좀 된 뉴스기는 해요. 그냥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루시드 에어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뭐 생산 캐파가 되게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일단 가격대도 있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가 겪었던 생산 지역을 또 그대로 겪고 있죠. 게다가 이게 워낙 또 비싸니까 이런 대량 생산하기도 좀 적합하지도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수많은 뭐 럭셔리 브랜드들이 다른 뭐 그룹사들에 편입되기도 하고 어디 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는 차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팔아남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살아남게 되는데, 루시드처럼 소량 생산, 이건 진짜 좀 문제가 있죠. 고가 그래봐야 뭐 마진이 뭐 많이 남겠습니까. 이게 소량 생산하다 보니까 물건을 떼올 때도 뭐 이런 뭐 MOQ 같은 것들이 너무 좀 떨어지니까 가격을 좀 많이 낮출 수도 없고, 그래서 또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만큼 이제 이득도 떨어지고, 테슬라만 덕주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응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주식은 안 샀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이거 뭐 미국에서 하시는 한국 한인 유튜버 계지 않습니까? 그분 의견이야 저는 좀 100% 동일해요. 루시드랑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산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기 전까지는 저는 전혀 주식을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식도 사실 뭐 좋지 않아가지고 뭐, 근데 좋지 않다고 해서 들어갈 생각도 지금은 없지만, 루시드도 그렇고 리비안도 그렇고 이렇게 생산을 제대로 좀 못하고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 내용이고, 루시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더한 게 생산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직접 이렇게 수작업으로 많이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 이게 가격이 이렇게 비싼 차인데 퀄리티 이슈 같은 것들, 단차 같은 게 안 맞는다, 그리고 앞에 막 글라스 같은 거는 막 깨져 있다, 이런 거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팔린 것들에 비해가지고. 그래서 루시드 품질도 그렇지만 지금 생산도 지금 제대로 좀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 게다가 특히 이런 리콜 같은 경우, 이게 뭐 엄청 많이 팔리기 전이라도 다행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얼마 팔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리콜되는 거, 지금 생산량을 지금 어떻게든 높여도 지금 모자랄 판에 이렇게 리콜되는 거는 좋은 소식은 아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좀 아쉬운데, 리비안도 마찬가지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이 생산하는 이 사장님이 그냥 뭐 떠났다고 하죠. 리비안도 지금 스펙이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여기저기 뭐 퀄리티 이슈 같은 거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드렸을 내용이고, 가장 큰 문제는 생산이죠. 생산이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요새는 차량을 아무리 뭐 잘 만들고 하더라도 제대로 고객에게 인도를 해주지 못하면은 이게 그만한 가치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리비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각했던 게,
작년만 하더라도 뭐 한 달에 뭐 30대 40대 뭐 하루에 뭐 3대 4대 이렇게 생산을 했다고 뭐 하는 그런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이런 거 보면 거의 뭐 수작업을 하듯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생산 지옥을 지금 똑같이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내연차 브랜드가 전동화로 이렇게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는 그래도 생산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죠. 이런 스타트업을 위해서. 너무도 당연한 소리죠. 루시드야 아예 그냥 고가의 고급스러움 이런 거를 좀 표방하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리비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대중차에 좀 가까운 그런 픽업 트럭을 좀 생산해가지고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생긴 건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결국 메이저 모델 R1T니까. 근데 지금 R1T를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사실 대체가 아니라 그냥 F150, 미국에서 F150에 대해서는 굳이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F150이 나오기 전에 지금 무진장 팔아먹었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지금 생산 지옥을 겪고 있고, 그 와중에 F150이 지금 고객에게 인도를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포드 F150 라이트닝, 사이버 트럭이 F150 라이트닝보다 좀 일찍 나왔었어야 되지 않나, 전 약간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지금 모델 Y가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굳이 사이버 트럭을 만들까 했는데, 또 F150이 생각보다 이렇게 인도가 잘 된다고 하면은 약간은 그거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 F150 거의 뭐 대적할 차가 없죠. 그나마 사이버 트럭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일단 F150이 드디어 인도를 시작했다는 뉴스입니다. F150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스펙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본 모델 말고 이 익스텐디드 레인지 모델이 있거든요. F150 중에서도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EPA 기준으로 320마일을 받았어요. 와,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준수한 스펙의 주행가능 거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물론 배터리를 어마어마하게 넣습니다. 130kWh 이 정도를 넣었대요. 익스텐디드 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 이 정도면은 감이 안 오실 건데, 그냥 테슬라 모델 S 롱레인지가 100kWh 정도를 탑재했다. 그 거대한 BMW iX50 모델이 110kWh를 탑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30kWh 굉장히 배터리를 많이 탑재를 했죠. 그 와중에 뭐 제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재라든지 이런 것도 훌륭한데, 저는 좀 놀란 게, 와, 이게 진짜 V2L의 끝판왕 아닌가? 아니, 9.6kW. 사실 아이오닉5 EV6에서 내놓고 있는 V2의 3.5kW, 이거 굉장히 큰 용량입니다. 생각보다 큰 용량이에요, 3.5kW가. 그것도 크다고 했는데, 그거의 몇 배입니까? 거의 뭐 3배는 아니고 한 2.5배쯤 되나요? 9.6kW. 야, 이 꽂는 것도, 이거 산업용에서 쓰는 듯한 그 전기선을 여기다 꽂고 있어요. 와, 이런 거 보면서, 와, 대박이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V2L이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뽑아낼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로 V2 그리드라고 하죠. 저장이 났다가 어디 뭐 진짜 집안에다가도 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용량이라서 굉장히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거 보면서 테슬라는 V2L 도대체 언제 넣을까? 기술력이 없어서 이렇게 못 넣는 건 아닐 건데, 물론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분명히 뭐 안 넣는 건 있겠죠. 다만 이런 거 보면은 테슬라도 사이버 트럭에는 넣는다고 하니까 테슬라는 도대체 몇 킬로와트급의 이런 출력을 내줄 수 있을지도 약간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F150 같은 경우 주행거리 괜찮죠.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지만 원래 F150 자체가 원래 무거운 차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죠. 이게 뭐 미국식 차 특징이죠. 내연차 시대에서 미국 차는 뭐 전비는 형편이 없는데 그냥 뭐 엄청난 막 V6, V8, 5000cc 헤비한 그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맛이에요. 저도 지금도 뭐 머스탱 막 5000cc 뭐 이런 차 보면은 막 눈 돌아가거든요. 근데 전기차 시대에서는 그냥 배터리 왕창 집어넣는 거, 130kWh 넣는 거, 이런 차들이 미국 차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테슬라가 또 어떻게 돼? 그러면 아무튼 간에 그런 뭔가 매력이 있는데, 다만 이 배터리가 130kWh나 들어가 있는데 이 배터리 충전 속도가 150kW밖에 되지 않는 거는 약간 좀 아쉬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이거는 기술력의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는 거, 이거는 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출력을 좀 많이 낼 수 있고 반대로 인풋도 그렇게 많이 낼 수 있는 건데 좀 아쉬운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 다만 배터리 용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좀 뭐 80% 90% 되더라도 150kW가 좀 꾸준히 계속 좀 나와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 배터리 뭐 90%, 100%에 가까워질 때도 이 속도를 좀 유지해줄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더 좀 늘어나게 됩니다. 뭐 물론 여기에 뭐 냉각 시스템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요.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대체로. 다만 이런 충전 속도가 아쉽기는 한데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더 단점, 충전 속도 하니까 완속 충전도 약간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이 배터리가 워낙 많이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게러지에 있는 120V 가지고 충전하면은 이게 뭐 며칠 걸릴 겁니다. 완충하는데. 그래서 별도로 고출력을 낼 수 있는 완속 충전기, 뭐 9kW급이면 9kW급, 7kW급도 약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최소 9kW급, 뭐 11kW급 이런 충전기들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BMW iX 같은 경우도 파워큐브 같은 거를 쓰신다 이러면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 많이 집어넣는 거, 네, 전비가 안 넣으면 어쩔 수 없긴 한데 또 그렇게 많이 집어넣으면 또 전비가 또 안 좋아지고 참 그래도 고속에서는 또 덜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뭐 아무튼 이거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매력 있는 차 같아요. 이런 것들을 떡하니 내놨으니까 리비안 같은 경우 좀 뭔가 좀 애매해지죠. 굳이 이 리비안을 샀을 때 뭔가 얘가 뛰어난 자율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밖에 F150 대비 뭔가 좀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사실 막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F150에 대한 이 대항마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지금 이대로 생산하게 되면. 다만 포드 F150 라이트닝도 생산을 그렇게 캐파를 마냥 그렇게 늘리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죠. 지금 뭐 기름차 워낙 잘 팔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지켜봐야 알겠지만 리비안이 좀 힘들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EPA 찾아보다가 그냥 뭐 띄워놓은 건데 F150 라이트닝 익스텐드 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 320마일 갑니다. EPA 인증 받은 결과예요. 전비가 70. 테슬라 같은 경우는 130, 뭐 120, 뭐 모델 X 아무리 안 나온 것도 뭐 120 넘고 뭐 140 가까이 나온 것도 있죠. 리튬 이온 모델. 그거에 비하면 전비가 되게 안 좋다. 근데 리비안도 안 좋아요. 생각해보면 리비안도 이미 안 좋다. 리비안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생산지역 리비안과 루시드의 지금 뭐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BMW가 뭔가 전기차로서의 뭐 전환을 할 때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보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유튜브 특성상 이 테슬라 뉴스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막 조회수가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뭐 유튜버를 사실 취미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튜브 해가지고 수익이 얻는 것보다 그럴 바에 돈 벌려고 했으면 그냥 제가 그냥 일하는 게 낫습니다. 일하는 시급이 솔직히 유튜브 수익하고 비교 안 되고 많이 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진짜 용돈벌이도 안 됩니다. 유튜브.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왜 하냐면 전 정말 취미생활로 전기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본 것만 가지고 그냥 내가 알고만 있으면은 뭔가 아쉬우니까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회수를 생각했으면은 이런 소식 잘 안 올리는 게 맞죠. 그래도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니까 다양한 전기차 소식 제가 뭔가 좀 읽고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좀 다른 전기차 소식들도 다뤄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